엄마는 왜 그렇게 집착해요?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올해로 63인 순자 씨는 딸한테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주려는 건데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딸 출산을 도와주러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한 달 동안 딸 집에 머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집착들, 그리고 진짜 행복을요. 오늘은 나이 들어 집착하면 불행해지는 것들과 어떻게 하면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수 있고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순자 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25에 결혼해서 큰 딸을 낳았고 2년 후에 작은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고 순자 씨는 집에서 애들을 키웠는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니 학원을 보내야 했고 중학교 들어가니 과외를 시켜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번 돈은 모두 애들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딸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순자 씨는 뒷바라지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보태줬고 살림 장만하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들이 잘 살면 되겠다. 내가 도와준 만큼 효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딸은 결혼하고 1년 만에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시댁에만 가고 친정에는 피곤하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전화하면 귀찮은 듯 빨리 끊으려고만 했고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혼자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는 저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려고만 하면 듣기 싫어하며 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만 했습니다. 순자 씨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작은 딸이라도 있으니까요. 작은 딸은 자주 왔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딸한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자 씨가 너무 간섭을 했습니다. 손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 말이야. 박서방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저축 좀 하라고 해. 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 좀 하고 살아. 작은 딸이 처음엔 참았는데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섭섭했습니다. 도와주려는 건데 왜 저러나.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작은 딸 부부가 싸웠는데 순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서방이 잘못했네. 어서 우리 딸한테 사과하게. 사위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작은 딸이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우리 일에 간섭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딸도 연락이 뜸해졌고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부모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인데 부모가 희생한 만큼 보상받으려 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효도받아야 한다고 기대하지만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다. 각자의 길을 가게 하라.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고 부모는 조연일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다. 자유로워져라.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으면 섭섭할 일도 없고
연락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조언은 물어볼 때만 하고 안 물어보면 입을 다무세요. 자식은 실수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둘째,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말고 내 할 일 하세요. 연락이 안 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셋째,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하지 마세요. 자식은 낳아달라고 안 했습니다. 넷째, 자식이 부모 인생의 전부가 되지 마세요. 자식 말고 내 삶이 있어야 하고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부모 노릇은 독립시키는 것이다. 평생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지 않게 하라. 자식 독립시키는 게 진짜 사랑이고 매달리게 하는 건 집착입니다. 순자 씨는 작은 딸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딸이 살림하는 거 보고 손주 키우는 거 보고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걸 봤는데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견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와 지내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간섭을 안 하시니까 좋았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니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돈과 건강 집착을 버려라. 순자 씨에게는 친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경이라는 이름의 언니였는데 순자 씨보다 2살 많았습니다. 경이는 평생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안 사입고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텐데 지금 쓰면 안 돼. 늙으면 아플 텐데 돈 모아놔야지. 경이는 70이 넘어서도 돈을 아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하며 안 갔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돼 했습니다. 통장에는 2억 넘게 모였지만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이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경이 언니의 통장에는 2억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여행도 못 가봤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고 그저 모으기만 하다가 갔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순자 씨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 보면 따라했고 이것 먹으면 좋다더라는 얘기에 매일같이 사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제 열알은 넘게 먹었고 운동도 억지로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걷기 운동 1시간씩 했고 허리 아픈데도 스트레칭을 꼭 했습니다. 건강해야 오래 산다 아프면 자식들한테 짐 된다. 친구들이 너무 무리하지 마 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건강 정보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너무 작은 일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돈을 아끼고 건강을 챙기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의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지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면 언제 행복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내일을 사는 것이다. 현재를 소홀히 하지 마라.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포함된다. 억지로 하는 건강은 독이다.
건강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즐겁게 하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짜고 달고 기름진 거 매일 먹으면 안 되지만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됩니다.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세요. 둘째,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나중에 가려고 미루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나중엔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억지로 하는 운동은 그만하세요. 무릎 아픈데 걷기 운동하지 말고 허리 아픈데 스트레칭 하지 마세요. 즐겁게 산책하는 게 낫습니다. 넷째, 건강 정보에 시달리지 마세요. 이것 먹으면 좋다, 저것 하면 좋다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다 따라하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적당히 나와 맞는 것만 골라 하세요. 다섯째,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병원비 모으느라 평생 안 쓰고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위해 쓰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절제는 좋으나 금욕은 나쁘다.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아끼면 불행하고 적당히 쓰면서 즐기는 게 지혜입니다. 순자 씨는 작은 딸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경희 언니처럼 살지 말자. 돈도 쓰고 건강 강박도 내려놓자.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내일 백화점 가려고 옷 좀 사야겠어. 딸이 놀라며 엄마 그런 거 안 사시잖아요 했습니다.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쓸래? 언제까지 아끼고만 살겠니? 세 번째, 과거의 영광에 살지 말아라. 순자 씨는 젊었을 때 예뻤습니다.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고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순자 씨는 외모에 자신 있었습니다. 친구들만 만나면 나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하며 옛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길 가면 사람들이 다 뒤돌아봤어. 지금 젊은 애들은 화장 진하게 해도 별로더라. 친구들이 처음엔 그랬지 맞아 하고 맞장구 쳐줬지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지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니까요. 순자 씨는 나이 들면서 거울 보는 게 싫었습니다. 주름은 하나둘 늘어가고 피부는 축 처지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우울해졌습니다. 50대 후반쯤 순자 씨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한테도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았어? 내가 미인이라고 자랑했잖아. 예전엔 당신이 나한테 참 잘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 남편은 지쳤습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 좀 해. 지겨워. 순자 씨는 상처받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한테도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는 말이야.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반해서 쫓아다녔어. 딸들이 엄마 그 이야기 100번은 넘게 들었어요. 했지만 순자 씨는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가 현재보다 좋았으니까요. 지금은 늙고 볼품없는데 예전에는 예뻤고 인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 집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요? 순자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요즘 재밌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과거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순자 씨는 또 대답을 못했습니다. 꿈? 나이 들어서 무슨 꿈?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요. 지금은 안 재밌어요? 순자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5살 손주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를 망친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지금을 살 수가 없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는데,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들과 만나면 비교했습니다. 저 친구는 자식이 의사래. 우리 딸은 평범한 회사 다니는데. 저 친구는 아파트가 강남이래. 우리는 변두리인데. 저 친구 남편은 연금 많이 나온대. 우리는 별로인데.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졌습니다. 남은 좋아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사는 친구는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고, 의사 아들 둔 친구는 며느리 때문에 소가리를 했습니다. 겉으로만 좋아 보였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현재에 살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다르다. 남의 겉모습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 끝이 없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 이야기를 줄이세요. 옛날에는 하는 말 그만하고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뭐 하는지, 요즘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건 뭔지. 둘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 생각하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산책하고 책 읽고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세요. 셋째, 새로운 목표를 만드세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 도전하세요.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다섯째, 용서하세요.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전부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을 살아라.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순자 씨는 손주 말을 듣고 변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멈췄고 지금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해서 노래 교실을 다녔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지셨어요. 옛날 이야기 안 하시니까 좋아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과거를 놓으니 현재가 행복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순자 씨는 인간관계가 넓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성당 봉사회, 옛날 직장 동료 모임, 학창시절 동창회까지 한 달에 모임만 1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외롭지 않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시간도 잘 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부녀회 모임은 맨날 남험담만 했고 성당 봉사회는 회비가 부담됐습니다. 동료 모임은 자식 자랑 대회였고 동창회는 돈 자랑 대회였습니다. 모임만 끝나고 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비교당하고 시기받고 돈은 돈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순자 씨는 계속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나가면 뒷말 나올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웠고, 솔직히 모임이 많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 오늘 부녀회 모임가, 내일은 동호회 모임이야. 이렇게 말하면 바쁘게 사는 것 같고, 인기 있는 것 같고, 외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순자 씨는 모임이 많네, 친구도 많고 잘 지내나 봐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무감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부녀의 모임에 갔는데 회장이 순자 씨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순자 씨, 다음 주 모임 장소 예약 좀 해줘요. 순자 씨는 네 했지만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왜 맨날 나만 시키지?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이 나한테 뭐가 좋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감과 체면, 외로움 때문에 나갔던 겁니다. 작은 딸 집에 와서 한 달을 지내면서 모임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욕하지 않을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냥 모임 숫자 채우는 사람이었을 뿐. 오히려 순자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모임에 안 나가니 시간이 많아졌고 스트레스가 줄었고 쓸데없는 돈도 안 나갔습니다. 딸집에서 손주 돌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손주랑 놀고 그림책 읽어주고 산책하는 게 의무적인 모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창밖을 보며 멍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고 의무적인 관계는 에너지만 빼앗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집중하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대화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진심 어린 한 명이면 족하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이고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한 명의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혼자 있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 주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에너지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둘째, 의무적인 모임은 그만두세요. 체면 때문에 외로울까봐 나가는 모임은 그만두세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셋째, 진짜 친구한테 집중하세요. 형식적인 관계 10개보다 진심 어린 관계 2~3개가 낫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쓰세요.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문화센터 수업, 뭐든 좋으니 배우세요.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 만나면 진짜 친구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배움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세상과 연결되고 뇌도 건강해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순자 씨는 딸집에서 한 달을 지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부녀의 모임은 나가지 않기로, 성당 봉사회도 그만두기로, 진짜 친한 친구 3명만 남기고 나머지 관계는 정리하기로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그동안 관심만 뒀던 문화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신청하기로요. 한 달 후 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시간 여유가 생겼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 셋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도자기 수업도 재밌었고
거기서 새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창밖 보며 커피 마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쓸데없는 관계 때문에 시간 낭비했구나. 이제는 홀가분했습니다. 석 달 후 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았고 돈과 건강 집착을 버렸고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으며 삽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인간관계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큰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도 바쁘지? 무리하지 말고. 예전 같으면 왜 연락도 안 했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큰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부담스러웠는데.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그 후로 큰딸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부담 없으니까 오히려 연락하고 싶어진 겁니다. 작은 딸도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응,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는데 재밌어. 작은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 인생 사시니까 보기 좋아요. 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봅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하다. 억지로 하던 운동 대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합니다. 무릎 아프면 쉬었다 가고 기분 좋으면 조금 더 걷습니다. 아침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 억지로 안 먹고 입맛 당기는 거 먹습니다. 가끔은 달달한 빵도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문화센터 도자기 만들기 수업 가는 날입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즐겁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끝나면 친한 친구 둘이랑 커피 마십니다. 예전처럼 10명 만나지 않고 진짜 친한 사람 둘셋만 만납니다. 남엄담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수다 떱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쉽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창밖도 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 보거나 손주랑 영상 통화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했고 맛있는 거 먹었고 웃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입니다. 순자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돈 아끼지 않고 과거 생각도 안 하면서 의무적인 모임에 안 나갑니다. 그냥 오늘을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취미 생활하면 즐겁고 혼자 있어도 편안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다. 짐을 내려놓아야 멀리 갑니다. 집착하고 기대하고 매달리면 무겁고 힘들지만 내려놓으면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인생은 짐을 내려놓는 여행이다. 무거운 것부터 버려라. 젊었을 때는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짐을 내려놓는 게 인생입니다. 자식, 돈, 과거, 관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 시작하라. 60이든 70이든 80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려놓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돈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버리세요. 병원비 걱정하느라 지금 행복 놓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건강관리 그만하세요.
과거의 영광에 살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 그만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만나면 피곤하기만 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짐을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 있다. 행복은 자식이 찾아와야,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좋은 하루이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사세요.